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5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공무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얘기 듣죠. 황공합니다. 전하 황공합나이다. 황공하다. 감사하다는 뜻일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뜻일까요? 황공인데 무지, 무슨 뜻일까요? 황공무지. 오늘의 초점은 이 지자에 있습니다. 이 무슨 지자인지 일단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황공무지. 일단 황공입니다. 황공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또 두렵다는 것이에요. 황공하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다는 뜻이에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아, 두렵습니다. 황공. 네, 황자. 황자 보면 임금 황자는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죠. 임금. 네, 뭐 천황이라든지 천황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진시황 할 때, 이 황제,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나가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황제 앞에 나가 있을 때의 마음이 떨려서 아주 죽을 지경으로 두렵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임금황은 무엇이냐? 이건 좀 학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에는 흰백이고 아래는 임금왕인데, 원래 임금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큰, 이 그림은 제가 잘 안 되는데, 이 큰 도끼를 얘기합니다. 큰 도끼. 도끼가 뭐 또 자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큰 도끼다. 도끼 날이 아래로 있습니다. 이거 임금의 상징이에요. 작은 도끼는 어떤 전사의 상징이에요. 작은 도끼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신하입니다. 자, 여기 도끼인데, 이 도끼의 모양이 임금왕이다. 그리고 위에는 무엇이냐? 스스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옥이라는 사람이 있다. 옥. 저는 옥이라는데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스스로 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 최초의 임금다운 임금은 황제였다. 그래서 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스스로 이거는 코를 뜻하거든요. 코라는 것은 사람이 생길 때,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나가 있는 사람, 인류의 가장 앞에 나가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이 황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것은 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옥. 이 임금을 상징하는 이 큰 도끼 날 위에 여기에다가 좀 확대해서 보면 도끼를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나무에다 이렇게 꼽을 거 아닙니까? 자루에다가 박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쇠로 된 이렇게 뭉텅하게 박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말하자면 옥을 상감을 했다는 것이죠. 옥을 이렇게 팠다. 그래서 옥에서 빛이 난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네, 일단 그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두려울 공. 이 글자가 알공, 알다는 뜻. 그리고 마음심, 아는 마음. 그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공이라는 것은 어떤 장인들의 하는 도구를 뜻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또는 관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는 하나가 되는데 두 개다 이거예요. 원래 두 개인데 두 손으로 뭘 하는 작업이다. 두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해서 구멍을 뻥 뚫어 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왜 안다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구멍을 뻥 뚫는 것이다. 뻥 뚫리면 마음에,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두렵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설명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없습니다. 저는 한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보고 이게 맞을 것다, 저게 맞을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두 손으로 이 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신에게 나아갈 때 가지는 어떤 주술적인 도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에게 나아가면 예를 들어 뭐 방울을 흔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이것은 신에게 기도할 때, 신에게 나아갈 때 가져가는 주술적인 도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술적인 도구를 두 손으로 들고 간다면 굉장히 떨리겠죠.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다. 결론은 두렵다는 것인데 해설은 천차만별이에요. 훨씬 더 학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황공합니다. 황공한다. 황공하면 좋은데 무지는 뭐야? 너무 황공해서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무지. 예, 이렇습니다. 땅지자 씁니다. 무지. 없다. 없을무는 원래 춤을 추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큰 너풀거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양인데, 춤을 너무 많이 추면 엑스타시에 빠져서 나를 잊는다. 없어진다. 내가 없어진다.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춤을 춘다는 뜻의 글자는 여기에다가 다시 발을 뜻하는 어그러질 천을 넣어서 발로 스텝을 밟는 모양으로, 이것이 이제 춤출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글자는 땅지자예요. 황공한데 무지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땅을 보면 흑토변이 들어가겠죠. 땅이니까. 오른쪽에 어조사야인데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저는 뭐 그 해석을 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뱀의 모양이다. 뱀이 기어가는 모양이다. 뱀은 구불구불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구불구불한 땅, 그것이 흙이라는 것이죠. 땅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요즘 현대 기술로 이렇게 딱 그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땅은 이렇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흙이다. 그것이 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참고로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꼭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한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일단 황공하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이나 지위 따위에 눌려서 두렵다. 황송하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황송하다. 황송은 또 이 송자가 새로 나오죠. 송구스럽다 할 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결국 다 두렵다는 뜻이죠. 황송하다도 두렵고 황공도 두렵고. 예, 이것은 이제 묶을 속자의 마음이에요. 그죠? 여기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묶었다. 이거는 묶을 속이죠. 단속한다 할 때. 그래서 묶인 마음 상당히 두렵겠죠. 어쨌든 황공하다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죠. 그럼 무지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는 일반적으로 제가 가진 국어사전에는 전체가 한 가지 빛깔로 무늬가 없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옷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을 얘기할 때 아주 그 무늬가 전혀 없는 걸 이 무지야. 무지. 그런 얘기하죠. 이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지. 제가 가진 사전에는 이거 하나만 해석이 나와 있어요. 무지, 지가 없다. 그러면 지라는 것은 뭔가 좀 문양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바탕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탕이니까 바탕만 있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천의 바탕만 있다. 우리가 무지에서 그런 옷감을 무지라 했습니다만 일본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기지라는 말 있죠. 옷감을 가리켜서 천을 기지라고 하죠. 이거 바지 기지 바지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본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쓰니까 무슨 뜻인지는 뭐 알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한자를 굳이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기지라는 것은 생지예요. 기지라는 것도 천을 얘기하죠. 천 할 때 이거 또 땅지자가 들어가요. 무지에서 옷감이라 할 때 땅지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용례로 쓰인 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황공무지합니다 하면 너무너무 두려운데 문이 없는 옷감, 그건 뜻이 안 통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땅이 없다는 것이죠. 땅이 없다. 여지가 없다. 장소가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대략 감이 오겠습니다. 황공무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몸둘 땅이 없다. 몸둘 장소가 없다. 그렇죠? 황공무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가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황공무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건 안 되고, 땅이 없다. 제가 몸둘 데가 없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가 되는 글자가 지라고 했는데 지자에 사실은 같이 새겨보고 싶은 글자들이 몇 자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 흰 땅이에요. 흰 땅. 농사가 안 되어 거둘 곳이 없는 땅이다.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 그런 땅을 백지라고 합니다. 백지. 저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저는 농촌에 살지를 못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근거가 없는 상태도 백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땅지자를 써서. 또 세 번째 재미있는 게 생판. 생판 밑도 끝도 없이 생판. 예를 들어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사진에 미천도 없이 백지 무슨 장사인가.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 낱말을 알기 전에는 예전에는 백지라는 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알았어요. 가끔 보면 우리 얘기합니다. 백제 무슨 백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생판 뭘 하려고 하느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지자가 들어가서 생판이라는 뜻으로 백지 무슨 장사인가. 미천도 없이 무슨 영문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뜬금없이 하느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종이 지자를 쓰는 저 백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지금 몇 가지 낱말을 가지고 왔어요. 백지 상태다. 백지 상태다. 또 시험을 치면서 백지 동맹이다. 요즘은 일어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있었죠. 백지 수표다. 백지 수표 끊어준다. 선수 스카우트 할 때 훌륭한 선수. 자, 네 적고 싶은 대로 적어. 백지 수표. 또 백지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지 위임장. 전부 위임할게. 네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백지화. 아, 없는 걸로 하자. 자, 여기에 6단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글자를, 이 낱말을 쓰는 게 있고, 이 낱말을 쓰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을 쓸까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네. 자, 흰 종이를 뜻하느냐, 아니면 이 흰 땅을 뜻하느냐. 이 낱말 속에 두 개가 흰 땅을 뜻합니다. 이 백지 상태라는 것은 흰 종이 상태다. 하얀 종이 상태다. 하얀 도화지다. 그런 뜻이에요. 백지 동맹은 시험을 치는데, 그 아무것도 쓰지 말고 있는 그 시험 문제도 풀지 말고 그대로 내. 백지 동맹이에요. 그리고 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적어. 위임을 백지로 해줄게. 흰 종이만 주고 위임한다. 백지 위임. 없었던 일로 하자. 백지로 하자. 백지화합니다. 그렇지만 백지 수표와 백지 어음은 이 글자를 씁니다. 백지 수표와 백지 어음은 이 땅지자를 씁니다. 저도 왜 그럴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수표라는 게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다. 금액에 빈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발행인이 누구고 예를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은행이나. 이 문제는 백지 수표는 어떤 수표 모양이 완전히 흰 종이가 아니고 여기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공간. 땅지자가 그 공간을 뜻한다는 거예요. 흰 공간. 공간에 공란이 있다. 그것이 백지다. 음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이 다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꼭 써야 되는 것은 공간이 있다. 그래서 백지, 백지 수표는 땅지자로 쓴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예를 들어 백지화다, 백지유임자 이런 거는 양식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흰종입니다. 네. 자, 이제 또 더 재밌고 더 재미있는 난해한 낱말이 있습니다. 지문이라는 것이에요. 지문. 우리 학교 시험을 칠 때 또는 뭐 요즘 수능인가요 보면 이번에 국어 시험이라든지 영어 시험이라든지 지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어. 문제를 읽지를 못했어.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런 얘기 하죠. 그때 지문을 할 때 땅지자를 씁니다. 글을 문을 쓰고.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4년간 연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온, 왜 지자를 썼는지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이 낱말 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좀 훌륭한 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기 또 싫어했어. 사전만 이렇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아직 답을 못 봤습니다. 자, 이 지문 사전 찾으면 첫째는 산천, 구릉, 언덕이죠. 지택, 땅과 못, 따위, 대지, 우리 땅, 대지의 온갖 상태를 지문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걸친 것을 일어난 일을 천문 현상이라고 하죠. 천문. 또 사람과 관련된 그것은 인문학이다. 인문. 땅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지문이겠죠. 이것은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제가 가진 사진에는 희곡 따위에서 희곡 있지 않습니까? 해설이나 대사가 나오고 해설도 나옵니다. 그 이외의 글, 곧 등장인물의 어떤 동작, 옆에다 적겠죠. 동작을 빨리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 뒤돌아서라든지 그런 있겠죠. 표정을 험상하게 짓는다, 이런 걸. 그리고 말투, 이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해, 전라도 사투리로 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지시한 게 지문이라는 것이죠. 대사와 해설을 뺀 것을 지문이라 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치고 이럴 때, 시험에 그 예문이 나오죠. 예시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보고, 이 위에 지문에서 어디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쓴다. 근데 왜 그때 지를 쓰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제게는. 그래서 고민인데, 이것이 또 지문이란 그 타이틀 속에 국어 사전에 지시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지시하는 문. 여기서 지시는 손가락을 가리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시문이 주는 문이면 손가락지로 지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땅지자를 써서 지문이라고 한다. 왜 그런지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되게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한 10년 이상 고민하고 있는 낱말이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지라는 말과 지문, 뭐 가끔 듣는 말이니까요. 그냥 한글로만 지문해 놓으면 모릅니다. 네. 자, 오늘 많이 했습니다. 황공무지 땅지자죠. 백지수표 땅지자죠. 백지엄 땅지자죠. 엄은 순우리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백지동맹은 종이지자, 백지상태는 종이지자, 백지화는 종이지자 이렇게 되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다음부터 구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